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로 잡혔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내년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 여부도 결정됩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줄곧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공동대표로 설립한 교육의 힘 포럼을 선거운동 사조직으로 볼 수 있냐는 게 주요 쟁점입니다. 하 교육감은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조직일 뿐 사전선거와 관련 없다 주장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조직으로 보고 벌금 7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를 잘 해서 상고를 해서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선고 7개월여 만인 오는 12일 마침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하 교육감은 국내 5대 로펌 가운데 한 곳에 정관 변호사들로 상고심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한 가운데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납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하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립니다. 만약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경우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감직은 지키게 됩니다. 하 교육감이 자신의 혐의에 적용된 법이 잘못됐다며 낸 헌법소원은 이번 대법 판단엔 영향을 끼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다만 만약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더라도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한다면 하 교육감은 직을 잃은 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의 노령 인구가 늘고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면서 단지 안 어린이집이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빈 공간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공간 활용 방안이 절실합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진구의 990세대 영구임대 아파트. 지난 4월 복지가 난 국공립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말 원화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아동이 있다가 지난해 이제 하반기에 올해 재원 신청을 받았을 때 재원 신청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10살 미만 아동은 한 명도 없는 반면 60살 이상은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또 다른 영구임대 아파트. 이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난해 2월 문을 닫았습니다. 노령화와 젊은 세대가 단지를 떠나면서 아이들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없으니까 섭섭하지. 우리가 볼 때도. 아이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곳에 10살 미만 아동은 1명, 반면 60살 이상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뒤 공간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 이렇게 복지관 자재 창고로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이 있는 부산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는 20곳, 이 가운데 9곳이 폐원됐거나 임시 운영 중단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공간 활용이 필요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어린이집은 용도 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시행령이 개정돼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 슬럼화를 만드는 어떤 공간으로 낙인이 되어버리는 상황이라서 하루빨리 이게 좀 속히 리모델링이라거나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부산시는 활용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기 사시는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용도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 갖고 최근 부산시가 문 닫은 어린이집을 ESG 센터로 추진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도 나타난 만큼 활용 방안 모색이 절실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초거대 AI 기술이 각 산업 분야에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지역 제조업계가 이 초거대 AI 도입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학계도 발빠르게 협력해서 제조업의 판도를 바꿀 기술력의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7년 창원 국가산단에 자리를 잡은 한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젊은 인재 유출 등 생산 라인 노후화는 직면한 과제입니다. 이들이 찾은 해답은 인공지능 기술의 정점인 초거대 AI입니다. 생산부터 품질 검사까지 진행하는 자동화 라인이 기존 AI 모델이었다면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초거대 AI를 통해 설비들을 상황에 맞게 통제하고 지휘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되어 있는 설비에 그런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장률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게 데이터화돼가지고 디스플레이돼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쇠퇴하는 경남 제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산학 협력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가 앞으로는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글이라는 글로벌 기업체하고 같이 협업하는 게 최고로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대학과 산학연구원이 같이 화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구글이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경남이 선제적으로 들여와 제조업계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업체들은 빠르면 2026년을 목표로 초거대 AI를 통한 생산화를 계획하면서 관련 분야 인재 양성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사실상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의 지역 존치 요구도 다시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두 항공사 합병에 따라 출범되는 통합 저비용 항공사의 거점을 부산에 두지 않겠다면 에어부산만이라도 분리 매각하는 방식으로 부산 존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합병이 국가 정책 결정의 결과물인 만큼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 문제 역시 산업은행과 국토부 등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부정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항운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운노조 동료로부터 친인척 취업을 청탁받은 A씨는 2,500만 원을 받고 항만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무자격 외부인을 항운노조원으로 꾸며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미국 시카고 컵스 유망주 출신인 우안 라일리 톰슨을 총액 90만 달러에 영입했습니다. 지난 2018년 컵스에 입단한 라일리는 159km의 빠른 공이 강점으로 탈삼진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NC는 앞서 올 시즌 홈런 왕인 맷 데이비슨과 1+1 재계약까지 마친 가운데 남은 카일 하트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원하고 있어 협상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